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정말 가을도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도 더없이 푸르고 높고요. 단풍잎들도 알록달록 더 예쁘게 변해가는 것 같죠? 혹시나 단풍 구경 가실 때는요,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방역수칙 준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아마 요즘 주변에 흔하게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갑상선에 관한 질환들에 대한 궁금증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건강 이야기할 세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희준 교수님, 그리고 백찬희 씨, 그리고 정 많은 여자 정정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인사로 제가 노래 한마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 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포는 저녁에 한 잔. 지금은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하시죠. 네. 정정아 씨는 평소에 이제 뭐 혹시 오늘 주제가 또 갑상선이잖아요. 네. 갑상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 있는 편이신가요? 제 주변에 제 직업이 가수잖아요. 네. 주변에 갑상선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컨디션 조절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군요. 저도 주변에 네. 보면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가 정말 어린데도 검사 받다가 우연히 둘째를 가졌는데 갑상선 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젊은 층에서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워낙 뭐 사실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데 갑상선 네네. 하면은 조금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아픈 추억이 있어요. 왜요? 100세 지금 장수 집안이시잖아요. 장수 유전자 그렇게 그러니까. 1990년 네. 11월 달에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진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시험 치기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수술을 한대요. 아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술한다는 전화만 받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뭐 진짜 생명이 위태로운가 했는데 그때 수술하신 게 갑상선이었어요. 그래서 갑상선 하면 저는 그 추억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네. 제 주위에 한 5, 6분이 갑상선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수술한 지 그럼 거의 30년이 되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갑상선 제거 수술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맞아요. 최근에 그 환불 원정대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만옥이라는 새로운 부캐로 사랑받는 가수 엄정화 씨도 알고 보니까 갑상선 암을 알았었고 그 이후 수술 이후에 이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힘들었다는 고백을 또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도 보내고 또 갑상선암이 대체 뭐길래 하는 궁금증도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갑상선, 이게 사실 20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 몸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 소개합니다. 이비인후과 김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참 그 갑상선 암, 뭐 항진증, 뭐 갑상선 저하증, 비대증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건가요, 몸이? 갑상선에서 생기는 질환을 이해를 하려면 그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갑상선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대사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기능 항진증이 되고 적게 만들어지면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초음파를 해보면 한 10명 중에 4명, 5명 정도는 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오.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하지만 한두 명 정도는 안타깝지만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를 보기도 하죠. 예,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10명 중에 5명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절반이네요, 절반. 아니 왜냐하면 네. 10명 중에 5명이면은 감기보다 흔한 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이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남자이자 합쳤습니까? 여자만 그렇습니까? 갑상선은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는 장기죠. 그래서 전체 남자 여자를 합쳐서 10명 중에 한 5명, 4명, 5명 정도는 그렇습니까? 네. 종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저희들이 자가검진 증상도 있지만 자가검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콧물이 흐르면 감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그렇지. 있는 갑상선 이렇게 너무 우리 흔하니까. 갑상선이 점검하는 어디에 방법은?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머머, 네. 네. 그게 아래턱인가요? 코브라가 아래턱인가요? 저는 무슨 인형. 여기는 인형인 줄 인형인 줄 알았어. 알았어요. 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좀 네. 무섭네. 우리가 네. 거울을 봤을 때 네.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 네. 목 앞에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목젖. 있습니다. 예. 네. 울대라고 목젖이 있으세요, 어때? 천희 씨? 없죠.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아, 이게 웃으니까 나온다. 웃으니까 나온다. 네,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모형에서 이 부분. 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부분에 기도, 숨 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 만져지죠? 네. 그 양쪽 옆에 이렇게 사람 엄지 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 장기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목 가운데 아래쪽 부분을 그게 만져져요? 네, 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기도 하죠. 그래서 갑상선이 커져 있거나 안에 혹이 있으면 잘 만져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잘 이게 모르겠으면 어. 혹은 없는 거죠?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 이게 정상인 거죠? 혹이 있다면 이게 혹이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딱딱한 혹이 있고 몰랑몰랑한 혹이 있죠. 저는 네. 잡으니까 이렇게 목에 주름이밖에 안 보이죠? 때가 나올까봐 더 못 만지겠습니다. 편도선이 가끔 붙는다 네.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목이 아프고 그럴 때 편도선 붙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만지잖아요. 네. 그 안에서 속에 잡히거든요. 그거하고 위치가 다른 거죠. 편도는 요 위죠? 편도는 약간 위쪽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주변에 만져지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몽우리가 만져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림파선입니다. 림파선. 림파선은 우리 목의 양쪽에 아주 많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림파선이 같이 커지니까 이게 만져지기도 하죠. 이게 갑상선을 만지면 혹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아프진 않습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가요? 만지면요.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커지는 경우에는 만지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통증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섭다. 근데 이 만져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만져서는 제가 의사가 아닌 이상 그쵸, 그쵸. 느낌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나 그 샤워하고 할 때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만지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도 이렇게 목을 자주 만져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갑상선이 두 종류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을 많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 집에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를 껐다 켰다 온도를 조절하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온도가 낮으면 보일러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으슬으슬 추워지고 체온이 좀 낮아지고 또 사람이 집중력이 좀 없어져요. 심장도 좀 이렇게 천천히 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 운동도 이렇게 좀 잘 안 되어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죠. 아니 갑상선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온몸에 변화가 생기네요? 갑상선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네.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저하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건강한 거고 신진대사가 안 되면 왜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보통 증상들을 보면 우리가 피곤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촬영 막 많이 하고 나면은 몸이 그냥 으슬으슬 추고 그렇거든요. 감기 의욕 증상. 없고 그렇죠, 입맛 그렇죠. 없고, 네. 그냥 피로하고 이러면 잘 못 느껴서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피로해서 이러려니 그러면 치료를 늦추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을 적게 만들어서 생기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병에서 생기는 증상들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로 혈관계에 문제를 많이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심부전증,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여성분, 가임기의 여성분들에게는
불임까지도 이렇게 네. 심각하네요. 아이고야. 불임까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심장 질환에 불임까지 갑상선 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갑상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좀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안구가 돌출된다고 이래 말하잖아요. 그것도 맨날 이 하나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증상은 안구가 튀어나오는 증상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상태에서 저하증과 항진증. 반대로.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상은 맞네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그렇구나. 친구는요. 네. 사실 제 친구가 저는 깜짝 놀란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몸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살이 쪘다기보다 부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아유, 속상하시겠다. 그래서 지금은 눈도 좀 잘 안 보인다 그러고 귀도 조금 그러니까 뭐 갑상선뿐만 아니라 거기다 뭐 당뇨에다가 뭐 합병증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아, 이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있네. 귀도 좀 잘 안 들린다 다 있어. 그러고 저는 처음에 그 친구 보고 야 너 너무 관리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질병이었던 거야.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그럼 저하증. 빨리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진짜. 갑상선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먹는 양은 똑같은데 살이 그만큼 찐다는 게 이게 깜짝 너무 놀랐어요.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놀랍네요. 네, 기능 저하가 되면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이 평소보다 좀 적게 먹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부어서 네.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태아,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임신을 하면 우리가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한 3개월 정도는 이 태아가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호르몬을 이렇게 가져와서 태아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부족하면 태아의 어떤 성장, 발달, 지능 이런 것들 좀 장애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유, 심장 질환에 불임에 거기다가 또 임신 중이라면 태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갑상선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런 저하증 경우에는요? 부족한 호르몬을 먹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치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듯이 똑같이 부족하니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2, 3개월 간격으로 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약을 드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이 갑상선 관련 질환들도 많고 그만큼 궁금한 것들, 오해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오해들 바로 잡아보는 시간이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극장. 갑상선 질환만큼 TV나 뉴스, 인터넷 매체에서 자주 다뤄진 질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터넷 검색에 조금 더 능한 제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 뭐 저는 갑상선은 이런 퀴즈는요 생활 속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위에 공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공식 위에 상식인데 상식이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 세계예요. 저는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이게 남았어. 죄송해요. 저는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다 맞춥니다. 진짜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청산이세요. 들어보면은. 자신 교수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역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 미역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 얼마나 많이 먹어요? 막 삼시세끼 미역국에 미역 무침에 미역 볶음 먹고 미역 밥 먹고 그렇게 막 몇 안 년씩 좋다. 먹어야 되나요? 자꾸 교수님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나는 주변에 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난 참을게. 알고 있죠, 선생님도 주변에 몰라요. 친구들. 몰라. 많으시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어. 그게 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상식하고 지금 문제는
미역이잖아요. 미역. 요오드 성분이잖아요. 네, 이 요오드 성분을 정말 어느 만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아, 많이가 갑상선이 함정이에요.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호르몬이 뭘로 만들어지냐 검색을 해봤더니 요오드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이 근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좋은 항진증도 있고 너무 적게 나와서 안 좋은 저하증도 있으니까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렇네. 네. 이야기 들어 설득력 맞습니다. 있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을 먹으면은 이렇게 소변을 보면 색깔이 진하고 하죠. 대충 먹어도 많이 과다하게 흡수된 거는 몸으로 배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미역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그게 미역의 주성분이나 요도나 이런 게 화학작용을 해서 몸속에 축적되거나 쌓이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나 영양분은 섭취가 되고 나머지는 배설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X입니다. 아니 지금 X입니다. 해외 뉴스를 봤더니 해외? 이야, 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보건부는 저번에 너무 멀리 갔다 미역국에 혼자지. 무계질 그러니까. 요오드가 과도하게 포함돼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1,700g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가 있는데 삼시세끼를 왜 아이 낳으면 미역국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9,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게 돼서 너무 많아서 안 좋대요. 잠깐. 네. 그건 그러면 아니 그건 호주 이야기고. 그렇죠. 호주 한국을 미역이에요.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건 우리 엄마 호주 전화 미역이고. 크도 네. 미역국 계속 드셨어요. 그럼. 아유, 그치? 나는 진짜 한 달 동안 먹었어요. 질리셨겠다. 한 달 동안 먹었는데 피부가 한 달은 좋아졌어. 너무 많이 피부가 요즘은 좋아졌네. 집에 기르는 네. 그 반려견들 있잖아요. 네. 반려견도 새끼 나면 미역국 끓여줘요. 근데 임산부에게 필요한 요오드가 하루에 25 마이크로그램 수준이라는데 몇 천을 먹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 진짜 X일 것 같은데 X라뇨. 저절로 배출될 것 같은데 막 과하면 X예요. 음식이니까. 근데 제 주변에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계속 정기 검진 받는 분이 있는데 안 먹더라고요. 아. 다시마, 미역 뭐 이런 요오드 뭐 이런 거 조금이라도 들어간 안 그쵸.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뭐- 걸 보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있으니까 안 먹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배출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밥을 쌓일 많이 수 있어. 먹는데 배출이 그럼 다 돼서 살 왜 나 찌니까. 살찌잖아. 그러니까. 쌓인다니까 몸에. 교수님 X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니 잠깐만 네. 미역을 많이 먹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오늘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아니. 미역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 정말 안 좋을지. 자, 정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X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그쵸. 네. 하면 안 좋잖아요. 많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쵸. 많이 먹으면. 이 많이의 기준이 이렇게 우리 찬희 씨처럼 아이를 낳고 한 달 내내 삼시세끼 미역국만 먹었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네요. 화장실은 네. 개운하게 갔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근데 갑상선에는 좀 안 좋은 거네요. 호르몬을 만드는 주 성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요오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해산물, 특히 김,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섭취를 하면 우리가 호르몬을 필요한 만큼 만들고 남은 요오드는 배설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배설이 되기도 하지만 갑상선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네, 이게 오히려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네.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머.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고하는 거는 하루에 다시마 손바닥 크기 정도 그거 한 면 개요? 충분하다. 그럼 그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동통한 한 봉다리씩 그 먹는데 튀김. 맞아. 라면에 들어있는 그 정도면 된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해산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환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있죠. 다시마환. 그 네, 변비에 엄청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네. 너무 이게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이게 갑상선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드시는 근데 게 우리가 좋습니다. 이걸 일생을 두고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산후조리 때 그렇게 많이들 먹잖아요. 사실 산후조리원 가면은 밥이랑 반찬은 맨날 바뀌어도 국은 항상 미역국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미역국을 먹는 것은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선조들의 아주 지혜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에너지만큼 또 내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요오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역국이 요오드 성분이 많으니 산모에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교수님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변한다. 근데 이거는 그 환불 원정대 보신 분들은 다 만호 아실 씨. 텐데 만옥 언니도 목소리 변해가지고 속상했다고. 손을 넘어. 네, 다시. 아니, 만옥 씨가 이렇게 부르던데요? 지금 불편하신가요?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해요. 아니 근데 변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조금 변해서 그래요? 속상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엄정화 씨는 또 가수고 워낙에 예민하시니까 차이를 느꼈을지 몰라도 실제 목소리의 변화까지 있나요? 아까 그 모양 잠깐만 좀 주실 수 네.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옵니다. 여기서 우리 성대가 어디 뭐예요? 있습니까? 오예요. 성대는 이 모형에서 네. 이 잘 안에 보이지 있나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은 여기잖아요. 네. 근데 성대는 여기 안쪽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 안쪽이 성대인데 옵니다.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까요? 옵니다. 어떻게 왜 목소리가 그렇게 변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왜요? 목소리가 교수님? 변합니다. 왜요, 교수님? 근데 그런 엄정화 씨나 이런 분들은 네. 원래 우리 아시죠?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만들어낸 소리고 자기 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이래서 회복이 됐겠지만 이 갑상선을 손대고 수술을 하면은 성대하고 상관이 없지 뭐 호르몬이잖아요. 남자 여자 목소리가 다른 게 뭐 때문이죠? 호르몬 때문이죠.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오예요. 저는요. 지금 엄정화 씨 얘기했지만 네, 네. 가수시잖아요. 제 또. 주변에도 가수인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한 분이 몇 분 계세요. 물론 여자 가수도 있고 남자 가수도 있고. 목소리가 변했죠. 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요? 중요한 건 뭐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다시 되돌아왔겠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목소리는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훈련을 성대도 통해서. 근육이니까 좀 그렇죠. 어떻게 재활 그렇죠. 치료를 하는 예. 것처럼 시간은 네. 걸리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대는 소리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정상 소리를 찾아서. 그래서 일단 저는 X입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성대, 기도에, 갑상선에 우리 목에 여기 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네요. 제가 갑상선 수술은 아니지만 편도선 제거 수술을 했었어요. 네네.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네, 편도선을 없앤. 근데 그 수술만 했는데도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느껴졌어요. 왜 지직거리는 것 같고 이게 예전처럼 큰 소리도 안 되고 고음 불가가 됐었어요, 순간.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의 성량은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 다행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옛날에 진짜 청산당이다. 많은 목소리가 옛날에 상당히 엄청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시죠?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네? 아니 근데 이야. 친구분이 목소리가 변했다면서요? 네. 그때는 변했어요. 수술 받고는 바로 변했는데 물론 그 재활에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수술 받기 전에 그 전에 목소리 못지않게 소리가 잘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재활도 했고. 생각해보면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요, 교수님. 뭐 이렇게 전날 밤에 과음을 하고 속을 개워낸 친구들도 다음날 목소리 변해있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돌아옵니다. 네, 그런 개념이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의견들이 다 맞는 그 의견들이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갑상선 수술을 할 때 목소리를 왜 신경을 쓰냐면 이 갑상선 주변에 아주 중요한 목소리 신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대에 신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네, 갑상선. 뒤쪽에 보면 바로 뒤에 신경이 하나 지나가고 아니, 있습니다.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 한 가닥 정도의 굵기인데 이 신경이 목 안에 있는 후두 안에 있는 네. 성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죠. 그 신경이 성대를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여기 노란 선 하나 보이시죠? 오, 네. 이렇게. 신기하다.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에 생긴 암이 이 신경을 침범하고 있으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경을 잘라야 하겠죠. 그러면 말 못해요? 목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공명이. 목소리 흉내를 조금 내보면 네네. 갑상선 수술을 했더니 목소리가 변했어요. 내 친구 저런 목소리가 있어. 있어. 분들도 그런 목소리 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경이
가슴 쪽으로 내려가서 폐 옆으로 지나서 다시 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다 연결돼 다 연결이네요. 있구나. 네, 성대에 그 신경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다음 문제,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술을 받으면 호르몬 약을 평생 동안 꼭 먹어야 한다. 평생 동안 오, 아닐까요? 옵니다. 갑상선 암 수술 제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네. 지금 그 뭐랄까 우리 엄마가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가. 약 드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31년째 약 드시고 계세요. 약 지금. 드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 따라가야 되나? 그럼 바꿀까요? 아니 근데 저는 매일 약 주변에서 드시는데 드세요. 요 알약이 요만한 하나, 하나. 조그만한 네. 와이사스 단추 반만한 흰색 알약을 9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드시고 계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딱 먹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교수님 따라갈랍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아유, 산책이 어머님이, 계시니까 예, 오, 어머님이 갈랍니다. X 됐어요. 저는 없어. 못 그냥 바꿔.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낼랍니다. 화끈하셔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정답은요? 이 문제의 정답은 O, 아, 네. 일 수도 당연히 있고 오죠. X일 이거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네. 질문이에요.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쪽만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양쪽을 다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제거하면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을 평생 동안 꼭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형과 같이 한쪽만 제거를 하면 남아있는 한쪽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을 꼭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게 갑상선 치료가 갑상선이 질환도 다양하고 그만큼 환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O다 아니면 X다 이렇게 흑백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계속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맞아. 근데 사실 또 병원 가면은 우리 입장에선 답답한 게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요거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 또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아픈 맞아요. 사람들 마음이. 병원 가면은요 꼭 그 같이 병원에 네네. 진료 받으러 온 환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여기가 아픈데 이런 데더라. 나는 이런 데더라. 거기서 정보가 맞아. 많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더남과 검색녀의 퀴즈 대결 잘 맞춰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증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는데 사실 그 저하증에 불임이나 뭐 난임 같은 그런 합병증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항진증에도 그런 합병증이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항진증도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장과 혈관 계통입니다.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박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박동을 하면 우리 심장에서 몸 끝까지 피를 보내줄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불규칙하게 뛸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골격계, 뼈에 영향을 많이 줘요. 뼈까지. 네, 뼈 안에는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예. 이 갑상선 호르몬이 칼슘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 성분이 줄어들어서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잘 부러지고 심각하다. 골다공증도 와, 생길 수가 심각해. 있죠. 아니 그럼- 갑상선 때문에 골다공증까지 저는 그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아니, 예. 예, 그러면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호르몬이고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정서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까 환자들?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이 좀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귀찮게 굴면 화가 빨리 나고 아우, 네. 그럼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요, 어머님들 갱년기 증상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맞아, 모를 맞아, 수도 맞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갱년기 증상이 대표적인 중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원인이 여성 호르몬의 네네. 그렇죠. 급격한 맞네. 변화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갑상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갑상선 질환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 예. 주변에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갑상선 질환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저하증은 약물로 치료가 된다고 하면 지금 항진증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생기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반대작용을 하는 약을 먹는 것이죠. 기능을 좀 낮춰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 요오드 치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오드를 조금 과하게 섭취하면 기능 저하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오드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약과 요오드에도 잘 안 듣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갑상선이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를 하고 먹는 호르몬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이게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더 먹어주면 되는 거지만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덜 나오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까지 생각해야 되고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거네요, 네, 항진증이. 맞습니다. 네. 치료 과정이 복잡해지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보통 많이 걸리나요? 대부분의 증상들이 저하증보다는 항진증에게서 불편한 증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오시는 분들을 빈도를 병원 보면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항진증 환자분이 조금 더 많으실 그럴 수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별거 아무런 아니야. 아니에요. 뭐 그건 네. 그냥 잠깐 수술하면 그만이야.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시면서 맞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 하세요. 갑상선도 암이야? 그거 수술을 왜 받아?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네.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갑상선에 어떤 암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갑상선에 생기는 암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두암, 두 번째는 여포암, 세 번째는 수질암, 네 번째는 미분화암 또는 역형성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유두암이 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제 경우이죠. 암으로 진단받는 분 한 10분들 중에 한 9분 정도가 유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유두암. 됩니다. 유도하면 가슴에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세포 모양이 유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갑상선 유두암이구나. 유두암이라고. 네. 예. 근데 이 유두암이 아주 서서히 자란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또 치료를 하면 완치가 잘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치료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두암 중에서 하나만 있고 또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은 또 림파선 전이가 없는 그런 아주 선택된 경우에는 천천히 자라니까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전달이 잘 못 되어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전 결국에 주기적으로 언젠가는 관찰하다가 수술을 네.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스트레스 그렇죠.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관찰하면서 걸릴까 안 걸릴까 그거를 보는 게 그렇죠. 정말 네. 수술하는 게 맞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이게 갑상선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나한테는 암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거 착한 암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이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 받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그렇구나. 갑상선암이 또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데서 전이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갑상선암을 방치하고 있다가 천천히 진행되니까 다른 데로 뭐 전이되어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에 특징이 서서히 자라기도 하지만 주변의 림파선 쪽으로 전이를 림파선? 잘 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좀 드물긴 하지만 갑상선 암은 아주 작은데 림파선 전이를 해서 이게 커져가지고 네,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이렇게 갑상선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갑상선에 암이 생기고 주변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위험하네. 아니 우리 왜 그 암보험 광고 같은 것만 봐도 저도 그 보험 프로그램을 하니까 알지만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 다른 위암은 5천만 원이다 하면 갑상선암은 500만 원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정말 뭐 치료비도 적게 들고 금방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진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위험한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파선암 때문에 갑상선암이 이렇게 전이가 됐구나를 알았다고 한 것처럼 제 지인도 전혀 증상이 없었대요. 피곤한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도 갔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 갑상선암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뭐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갑상선암의?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만져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손가락으로 목을 아래쪽을 이렇게 만져보다가 아프지 않은 딱딱한 혹이 있는 만져지면. 경우에는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사이즈가 크기가 네. 큰 경우에도 조금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전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력. 가족 중에 위험하다.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네. 좀 나이가 젊어도 조심해야 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OX 퀴즈 때 목소리 얘기 있었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목소리 달라지면 목에서 바람 소리가 나면은 갑상선암을 의심해 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의 뒤쪽에서 종양이 생기면 이 종양이 자라면서 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쉽게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별 증상이 갑상선에는 증상이 없지만 성대 마비가 오니까 목소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오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구나. 선생님 네. 우리가 목에 조금 이상만 있어도 이렇게 뭐 먹을 때 저희 먹는 거에 또 예민해가지고 먹을 때 약간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고 삼킬 때 너무 아프다 이런 맞아, 느낌 맞아. 있잖아요. 우리 감기 왔을 때도. 근데 이 갑상선도 이쪽이 문제이면 이게 뭐 약간 좀 암이나 뭐 이렇게 혹이 생기면 이렇게 이물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크기가 크면 이물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을 삼킬 때 보면 침을 삼키면 네. 이 후두와 기도, 갑상선이 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이게 느껴져요. 살짝 걸리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으면 잘 못 느끼지만 좀 크면 또 예민하시면 그런 증상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장암은 뭐 5년에 한 번, 뭐 위암은 3년에 한 번, 증상이 있으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갑상선도 뭐 기계적인 진단이나 의학적인 진단을 연령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네, 권고안에 보면 40세 이상에서 검진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혹이 만져지거나 또 유전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진단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이가 한 20, 30대 좀 젊어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죠. 갑상선암은 그러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려면 만져보는 거 말고 뭐 어떻게 보는 건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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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제가 초음파.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왔는데 아니 한번 초음파 보여드리려고. 기계를 여기 가지고 오실 수가 네.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엄청 큰 기계로 했는데 나는 치료받은 이만한 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작은 사이즈, 작은 크기의 우와. 휴대용 초음파가 있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검사 다 준비를 해봅시다. 해왔습니다. 와 너무 궁금하다. 한번 한번 해보면 볼까요? 좋겠는데? 네. 네. 대표로 누가 하시게요? 자 보니까 여기 교수님이 초음파 기기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휴대가 되는 기계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네.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서 네. 저희가 휴대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그럼 제품들이 많이 평상시에 있습니다. 그럼 왜 휴대를 하세요? 뭐 어디 왕지인을 가시나요? 그 사실 네, 사실 혹시 오늘 여기에 가져오시려고 구입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해외로 의료 기술이 좀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 봉사를 가거나 봉사 갈 때.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지역에 소외된 의료가 소외된 그런 계층들에게 또 서비스를 해줄 때 좋은 일 하시네요. 제가 들고 다니는 가정에도 휴대용을 야. 하나씩 비치하면 좋겠다, 그죠? 집집마다. 얼마예요? 얼마야? 1,000만 원 정도. 근데 얼마? 천만 아 이게 1,000만 원이라고요? 네. 근데 안 사요? 문제가 저희는 교수님 흉아 볼 줄 아세요? 알죠. 아 진짜? 네, 초음파 보는 거로 알죠. 봐요. 진짜요? 알죠. 오. 그러면 뭐 여윳돈만 되시면은 하나 장만하세요. 1,000만 원 기계 사는 것보다 1,000만 원 주고 병원에 가서 계속 검진 받는 게 낫잖아요. 그게 훨씬 맞는 방법이겠네요. 그래 싸게 치겠다. 네. 예. 한번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러면 네. 오늘 네. 한번 좀 네. 네. 근데 이랬는데 갑자기 혹이 발견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바로 119지. 떨리겠다. 아니 119 불러야 되나요? 혹이 만약 있으면? 오늘 초음파하기 있을지도 참 좋은 몰라요. 의상을 네. 입으셨어요. 이게 목이 좀 목이 좀 긴 제가 그렇지, 한번 그렇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음파 검사는 누워서 하는 게 누워요, 일반적이고요. 누워요? 네. 여기 자리가 불편하니까 네, 네.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고 턱을 조금 들어주시면 네, 좋습니다. 오, 차가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숨 쉬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보이는 제 것이- 기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하니까 움직여. 동그랗게 보이는 부위 기도고요. 교수님 왜 찍으시는 거죠? 브이로그인가요? 예. 그다음에 네네네. 네네네네 있어요. 네. 여기가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잘 있나요? 깨끗한 것 네, 같은데. 위쪽부터 네. 아래쪽까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네. 관찰을 하고요. 멀쩡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오른쪽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잠깐, 왼쪽이 또 있구나. 네, 왼쪽에도 갑상선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아유, 다행이네. 별 이상은 없네요. 네. 이게 보통 40 넘어서 이제 초음파를 하라고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다. 쌍sol 초음파 제가 해보고 싶으시죠? 나 진짜 40 넘어서라니까 네. 갑자기 훅 조심해야 될 나이잖아요. 여기 왕진 그쵸? 됩니까? 저기까지? 어. 한번 해봐도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 씨가 이쪽으로 오시죠. 또 기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 번씩 받아보고 아니 싶네. 기계가 10만 원이라 그러면 안 할 텐데 네, 1000만 이쪽으로 원이라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네네. 오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검사비는 10만 원. 검사비가 1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찬희 씨, 뽕뽕 제가 하겠습니다. 이따 그 선생님하고 깨톡으로 합의 보내드릴게요. 네. 1,010만 원. 가까이 5만 원에 오시죠. 합의 보겠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나이예요. 제가 40이에요. 목이 짧은 사람은 5만 원에 안 되나요? 목이 좀 짧거든요, 제가 민설 씨보다. 가운데 네. 동그랗게 보이는 부위가 숨을 쉬는 기도. 기도. 근데 확실히 기도가 좀 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소리가 목소리가 크신 건가요? 쩌렁쩌렁한 게 이유가 있나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갑상선을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동그란 거 있는데.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저 동그랗게 보이는 건 뭔가요? 저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나 진짜 철컹했잖아. 제일 큰 혈관. 나 지금 가슴 철렁했잖아요. 동그랗게 보인다고 그래서 뭐가. 그다음에 왼쪽도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천천히 관찰을 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비용은 이따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사서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현 씨. 진짜.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다 검사도 받아보고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걸릴 수 있는 생활 그 방식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뭐를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운동.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직장 이런 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갑상선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이 조금 항진이 되면 이런 질병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인데요. 네, 야채, 채소, 생선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고기보다는 생선. 네. 네, 붉은 빛을 띠는 육류나 네. 나트륨, 짠 음식들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 그런 친구도 음식들은- 짜게 먹고 일찍 죽지 뭐 이런 친구들 맨날 있거든요. 한 번 사는데 네. 즐겁게 살자. 막 이런. 근데 안 짧고 돼요. 굵게. 네, 살아야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만. 비만이 다 있네요, 저는. 네, 갑상선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술과 담배. 아니 근데요 안 하시는 정말 게 좋습니다. 정말 그 과음하는 거 말고요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 음주도 안 돼요. 아니 그건 되죠, 선생님. 그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얼마나 좋은데 않을까? 여자분들이 네. 좋아해. 되죠. 그 지금 생활 습관이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핸드폰이나 요즘 집에 텔레비가 크거든요. 막 60인치, 70인치. 그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 전자파나 이런 거는 영향이 없습니까 이게? 네,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 그렇습니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겁 참 많이 주셨거든요. 너 전자파 너 머리 나빠지고 뭐 이렇게 안 먹히겠네요. 안 돼, 지금 안 돼. 이제 네. 선인장 놓고 TV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선인장 놓고 TV 봤어요. 알겠습니다. 갑상선도 정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식습관, 그리고 평소에 금연 절주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의 역할, 그리고 참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한 줄 처방전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갑상선 얕보지 말자. 얕보지 말자.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갑상선 하면은 뭐 그거는 아파도 좀 괜찮대. 좀 착한 암이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확인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능을 확인하는 피검사, 그리고 방금 보셨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초음파. 정말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조금 더 오래 네네. 봅니다만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뭘 그런 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갑상선 질환은 비교적 다른 질환에서 보이는 증상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갑상선에서 생기는 암은 착한 암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변하게 될 수도 있고 기도나 식도에 침범을 할 수도 있고 림파선 전이도 잘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가급적이면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른 정말 뭐 위중한 암에 비해서 조금 차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착한 암이다 해서 방심하는 거는 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암은 암이고 병은 병이잖아요. 어떤 병이든 없는 게 가장 좋겠죠.